자, 주말을 앞둔 비트코인 45,000달러의 저항을 뚫기 위해서 몇 차례 시도를 했었으나 결국 뚫지 못하고 지금 40,00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에 22%의 상승을 기록했었던 비트코인, 과연 이번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분석 등을 통해서 오늘 또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떨구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슛들의 뚝배기를 깨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편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91.89포인트. 어제 연준의 발표 이후에 전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달러이고요. 그 반면에 당연히 미국 증시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요. 부산시에서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대에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4단 법인 형태가 될 것이며 기술 개발 및 출자에는 대기업들도 대거 합류할 전망인데요. 사업 규모가 무려 1,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일반적인 암호화폐들은 물론이며 NFT도 거래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며 국내 거래소들보다 낮은 수수료로 운영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 4대 거래소 외에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폐쇄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가뭄의 단비 같은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편 이 국내 4대 거래소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자 이 4대 거래소들 내에 거래 대금이 5조 원가량 이상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 4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신났죠. 이 수수료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빼먹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없어지면은 얘네들은 정말 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랑 일하는 은행들도 신이 난다라고 하죠. 은행이 역시 수수료로 단단히 한몫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은행들도 내심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까? 은행처럼 또 돈 좋아하는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상황은 여의치가 않다. 기존의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실명 계좌 압박 강화에 대안이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개월 유예기간을 연장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금감원은 국내 4대 거래소 빼고는 전부 다 없애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 부산시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거래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 금감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서 그것을 공유하게 되면은 제가 무슨 어설프게 정치적으로 선동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요. 이곳은 암호화폐 채널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관련된 소식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식의 지랄은 여기서는 삼가를 해주시고 이 정치 채널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올해 불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이용자가 1억 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디파이 부분이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11월 같은 경우 페이팔이 미국 이용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면서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으며, 특히 마이크로스토리지나 마스터카드, 테슬라의 비트코인 구입,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공식 통화 인정 등 굵직굵직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암호화폐 이용자들 및 투자자들 숫자도 급속하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올바른 방향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조만간에 영국으로 확대하게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과연 페이팔은 영국에서 암호화폐 판매를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암호화폐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 슈퍼 앱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슈퍼 앱 같은 경우는 AI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률과 빠른 접속, 메시징, 추가 암호화폐 기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거의 왓츠앱 수준 같은 그런 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열심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이 못마땅한 IMF, 얼마 전에는 기고글을 통해서 이번에는 총재가 직접 나와가지고 연병을 떠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화폐로 취급될 수가 없다. 그 이유로는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수용이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과세 및 지출 계획, 상품 가격 책정 등이 어렵다. 비트코인은 에너지 낭비가 크고
훨씬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체품이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체품은 무엇이냐?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간사한 것들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들과 IMF가 마음껏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가장 안전하고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IMF 및 중앙은행들.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발버둥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들과의 싸움에서 꼭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오랜만에 엔진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엔진이 메타버스 개발업체인 한국의 디비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메타버스란 인터넷상에서 구축된 다수 참여형 3차원 가상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인 디비전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포카닷 등 5개 블록체인상에서 동작하는 최초의 크로스체인 메타버스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서 디비전 네트워크는 엔진의 브릿지 네트워크인 점프넷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체인 간의 NFT를 원활하게 상호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디비전 네트워크도 코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DVI라고 하네요. 코인마켓캡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28센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아발란체에서 크로스체인 브릿지 솔루션을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요. 기존의 크로스체인 브릿지에 비교를 해봤을 때 보안 강화, 속도 향상, 수수료 인하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희망회로. 이더리움도 조만간에 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프랙탈이 반복된다면 쭉 상승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케일로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 다음 주 전에 한 방 좀 크게 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다음으로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테슬라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느냐, 약 1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산수를 해가지고 테슬라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의 개수는 대략적으로 42,069개 정도가 된다라고 밝혀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그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었다라는 것인데요. 마이크로스트레지가 거의 9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절반 가까이 테슬라가 일단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페이스X는 비트코인을 몇 개 정도 들고 있을까? 언젠가 좀 밝혀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 그동안에 열심히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에 관련된 회사들의 주식을 모았었던 아크인베스트, 이 돈나무 언니가 GBTC 78,722주를 매각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수익 실현을 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으로 위해서는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8년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출금되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8,524개가 각각의 거래소들로부터 빠져나오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었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크라켄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9,000개 단위의 비트코인이 6번 정도 이체가 되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내부 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거 누가 사서 쟁이고 있는 것이면 대박이겠죠. 자, 그리고 지난 28일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총 57,000개가 빠져나가면서 올해 들어서 최대치의 비트코인이 유출된 날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비트코인들은 과연 누구 지갑으로 들어갔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가지고 비트코인의 5만 달러 콜 옵션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옵션 만기를 앞두게 되면서 트레이더들이 5만 달러 콜 옵션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 가격대에 미결제 약정 잔고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5만 달러쯤 빨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하고 안착을 하게 되며 강력한 저항 지역인 4만에서 4만 2천 달러를 뚫을 수만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면 다시 3만 달러대로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크라켄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비트코인 4만 달러 근방에서 과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면서 베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너무 빨리 올라버렸죠.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왔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급히 먹다가 체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스 활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조만간에 토하게 생겼습니다. 이 4만 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빠르게 올라오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다음 중요 지지선 같은 경우는 4시간 기준 50일 이동평균으로서 가격대는 36,000달러대라고 합니다. 이 36,000달러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인 알트코인 사이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3일봉으로 봤을 때 위와 아래 이제 큰 저항이나 지지가 없기 때문에 5만 달러까지 금방 갈 수도 3만 달러까지 금방 떨어질 수도 있겠다. 다만 나는 36,000달러가 깨질 때까지는 하방으로 보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36,000달러가 중요 구간이라는 것이겠죠. 만약에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36,000달러 위에서 버텨주기만 한다면 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까지 안 내려가면 더욱더 좋겠죠. 다음으로는 온체인 전문 분석가인 윌리 우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히트맵을 봤을 때 새우들, 비트코인 1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지갑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개미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 개미들이 비트코인을 매일매일 매집을 하고 있다. 보통 이 개미들이 불장의 중후반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장의 징후는 찾아볼 수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주장을 남겼습니다. 이 기관들 뿐만 아니라 개미들도 열심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무제한 양적 완화와 함께 이 기존의 법정 화폐를 모으는 것보다는 수량이 한정된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열렬한 지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기에 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내가 모은 비트코인들은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나의 비트코인으로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풀이를 해보자면은 지금 많은 경제 전문 블로거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은퇴 자금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라든지 뮤추얼 펀드 등등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 증시가 크게 무너지게 된다, 버블이 터지게 된다 그러면은 은퇴할 사람들의 자금, 은퇴 자금이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가 망하거나 해버리면은 그냥 다 사라지는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체로서 남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지갑에 그대로 간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금이랑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희망회로 분석입니다. 다임이라는 유명한 크립토 트위터 분석가인데요. 이 나풀나풀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차트를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는 고점을 아직 터치를 못했거든요. 고점이 약 23만 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힘을 내줘가지고 이 고점까지 한번 심차게 도약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소식들도 한 번씩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부디 즐거운 주말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토마토밭에 양파링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